국내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가 콜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국내 콜택시 기반 O2O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유석 기자와 콜택시 O2O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그 O2O 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O2O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다는 것을 줄임말입니다. 즉, 말 그대로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떨어진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는 개념입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현재 백화점이나 상점들에서 제공하는 앱을 내려받아 매장에 들어가면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브랜드 정보나 할인 쿠폰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고객은 이러한 정보나 할인 쿠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입니다. 네. 과거 전단지나 홍보 책자 등이 해왔던 것을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검색, 쇼핑,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일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콜택시 앱 서비스도 O2O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콜택시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O2O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콜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IT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고 또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택시 서비스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O2O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네. 대형 IT 기업인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SK 플래닛 등이 경쟁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 또 리모택시나 이지택시 등 전문적인 콜택시 앱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승객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또 택시 기사도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택시 서비스의 요체인데요. 네. 아직은 콜택시 앱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콜택시 기사 확보와 편리한 사용성 제공이 콜택시 앱 시장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 IT 기업들이 콜택시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IT 기업들이 콜택시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국내 택시들은 대형 법인 택시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업들 몇 곳과 협력하면 발빠르게 콜택시 O2O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이제 막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국내 콜택시 앱 중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 최근 화두인 핀테크 서비스와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콜택시 O2O 서비스에 IT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콜택시 O2O 서비스를 준비 중이거나 출시한 IT 기업들은 대부분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네이버의 라인택시 역시 요금 지불을 자사의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카카오도 카카오 택시에 자사의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SK 플래닛 역시 자사의 결제 서비스인 실어페이를 콜택시 앱에 붙이는 것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는 각 기업들이 콜택시 앱 서비스를 O2O 서비스 확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들은 콜택시 서비스를 기반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O2O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톡 내부 서비스로 넣을 수도 있었지만 별도의 앱으로 구축한 이유에 대해 이 카카오 택시 앱 자체를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또 티맵 택시를 출시한 SK 플래닛도 콜택시 서비스를 통해 O2O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O2O 서비스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카카오 택시가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기사가 승객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시간을 길거리에서 많이 허비하거나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사업자들은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나 서비스 품질 확보 등은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네. 앞으로 O2O 사업자들이 택시 기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오토 서비스가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현재도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O2O 서비스가 성업 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앱 직방이나 다방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요. 서비스 3년 만에 약 500만 건 내려받기를 기록하고 있는 직방의 경우 5천여 개의 공인중개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인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 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렌터카, 차량 수리, 택시, 대리운전 등이 O2O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O2O 서비스를 이용한 주차장 서비스도 여러 출시되고 있고요. 주차장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살펴보고 주차장과 주차를 원하는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 O2O 서비스는 커머스 사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을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네.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 홈쇼핑에서도 O2O 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에서도 마케팅 툴로 여럿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IT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모바일 택시 서비스에 가세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개념 서비스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